자,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까지 해서 네 번을 99,100원까지 끌어내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Right now, 내일입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정규장을 통해서는 10만 500원, 10만 500원에 끝났죠. 딱 이 5일선을 지켜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NXT 시장을 통해서는 2.2% 상승시켜서 끝냈죠. 무역 협상이 체결. 그죠? 자, 무역 협상이 잘 됐다. 이 이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금 자, KRX 시장을 통해서 들어왔던 걸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KRX 시장을 통해서는 179만 주, 어제보다는 매도량을 줄였죠. 근데 그거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사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자 170만 주를 팔았는데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NX 시장을 통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일부의 물량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는 종목과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니 SK하이닉스는 진짜 계속 오르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시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줄기차게 2천억가량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죠?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은 무엇을 했죠?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다. LX 시장을 통해서.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여기까지 팔던 물량을 2천억까지 팔던 물량을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선물의 이 매도 계속적으로 주는 상태에서 결국 뭐예요? 지금 지수를 더 이상 끌어올리고 싶지 않은 이들은 무슨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죠? 이따 엔비디아 주가도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죠. 코스피 지수의 파숙지세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삼성전자를 잡아두고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고 또 기타 뭘 올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 삼성물산, 기아 요게 지금 관세 협상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전략이 이제 LX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께 제가 무조건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을까요? 그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때에 대한 썩은 물량이 분명히 흘러나오면서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소화시키면서 주가가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이긴 할 텐데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무엇이라고 했죠?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훼손을 시킬 것이다. 오늘도 99,100원까지 이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속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왜죠? 네, right now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중 라이브 꼭 들어오시고요. 결제의 날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속지 말라는 뜻으로 자, 그리고요 댓글로는 돈벼락, 이제 돈벼락 맞을 찬스가 왔습니다. 돈벼락이 쏟아질 텐데 여러분들은 피하시면 안 되겠죠.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 10,000개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저도 이제 20여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내일 모레 60세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왜 못 올리게끔 계속적으로 장난질을 할 거라고 했죠? 그쵸? 요 부분이죠. 보시게 되면 내일 일정이 있어요. 어떤 일정이 있죠? 여러분들 퀴즈. 오케이. 10월 14일에 나왔던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따 라이브 링크 주소 첨부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죠. 결정일자를 10월 14일 날로 정하는데 10월 30일에 무엇이 있다? 투자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이라고 나와 있죠. 공식적인 발표라는 거죠. 한국어, 영어 동시 진행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장난질 나왔을 때 있죠. 어떻게든 10만 원을 깨려고 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HBM3 12단 이거 완벽하게 통과된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하고 HBM4부터 무엇을 한다?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갑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실적 이번일 거보다 다음 분기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슈퍼사이클입니다. 나오고 젠순환 지금 들어왔죠.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화된 무역협상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요 코멘트. 무역협상 딱 끝나는 시즌 30일을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주가는 이제 10만원이라는 가격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었죠. 뭡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빠질 때는 같이 빠졌지만 결국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열받으실 거예요.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바톤 터치 들어와요.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이쪽을 매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얘를 9%까지 끌어올렸던 이유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서 하락으로 주지는 않고 싶은가. 근데 다이렉트로 삼성전자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4200포인트까지 막 줄기차게 넘어가야 되니까 얘를 끌어올리고 다른 나머지 종목들을 끌어올린 산에서 바로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1등, 몸집이 1등이고, 그죠? 대한민국 망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왜요? 글로벌 삼성이니까. 물론 완벽하게 뭐 시장이 완전 박살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무엇이죠? SK 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에 얘만 이제 잡아다 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구간대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인데 왜 이들이 이런 장난질을 건다고 했죠? 라이브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 100만 주씩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행위 중에서 요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쳤던 공매도 물량이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한다? 최대한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하는 행위를 한다. 지금은 이틀 동안 이게 공매도 비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수량이 지금 300만 주 가까이 되죠. 근데 이거를 공매도를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를 상환시켜버리면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탈탈탈탈 털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가볍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제자 24,485의 조회수가 달렸어요. 여기. 그죠? 자, 이때 가만히 보게 되면 10월 28일자 어제자 영상이죠. 외인들한테 또 당했네요. 긴급 미친 속보.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유가 또 이거였네요.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한지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자, 뭐 AI의 거품론이다 뭐다 말 많은데 그런 거 멍멍이가 짓는 짓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르죠? 자, 결국은 뭐냐? 이게 원래 고객사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퀄테스트 통과한다는 이 이야기 말 30일에 딱 확정적인 멘트를 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엔비디아. 자, 볼게요. 맞아요. 주가는 이제 10만원을 뚫어내면서 가겠죠. 근데 얘도 거품론이 있었으나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길 뚫어내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때도 실적이 안 좋은다 거품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적을 증명해 버렸잖아요. 얘는 실적은 언제 나요? 11월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뚫어놓은 상태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처럼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IT의 거품론이라는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멘트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는 10만원을 깨는 거는 바로 길어봐야 오늘일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제가 해외 주식도 같이 말씀드리죠. 엔비디아 어제 제가 장 열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몇 프로 올랐어요? 6%까지 올랐죠. 오늘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뚫어내고 있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의 거품론이라는 게 지금 일치됩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는 산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했어요. 이때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AMD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바로 뭐죠? 기존의 지금 삼성전자의 고객사. 결국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이 5일선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물량만 털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적게 팔고 많이 사고 지금 이들은 공매도를 쳤던 거를 완벽하게 상환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금융투자. 바로 증권사의 고유 자금을 운용하는 단기 트레이더성의 자금까지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먹을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10만원 밑에서 긁어오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결전이 나는 내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요, 돈벼락. 이제 돈벼락 나옵니다. 돈벼락이라고 해서 수천 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썸네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지켜보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저는 항상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20년 동안의 운용사에 있었던 전략을 말씀드리죠. 저도 이 외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3,000원 가지고도 그래도 15번의 스타펀드 면상을 받았어요. 이 외국인들의 전략 만만치 않다고요. 자, 4일 전에도 10월 25일 제가 라이브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뜻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한지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10,000원까지 끌어올리지 못했는가? 지금 지수는 지금 사상 신고가를 돌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다. 두 번째로 큰 게 바로 SK 하이닉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차관점을 가지면서 다음 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 전략 조금만 여러분들 개선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나중에 보십시오. 목표 주가는 미친 듯이 맞아요. 이 높이는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목표 주가 지금 13만 5천 원까지 실제로 나왔죠. 자, 봐요.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돼요.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상향 조정되는데 제가 이때 이 부분의 공시사항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든 1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월 21일자 이 고점을 찍을 때도 방해를 하죠. 어떤 방해를 하죠? 바로 최철원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임원진들이죠. 결국 99,000, 97,770원에 팔았다. 아, 이런 카드까지 지금 시장에서 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10월 14일. 이게 뭐죠? 맞아요. 공시사항 나왔던 부분. 10월 30일에 무엇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벌어들였냐? 요거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어, 영어, 동시 지금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장난질을 한다. 그리고요,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동생들이라는 표현도 한번 해드렸는데, 자, 볼게요. 그러니까 사상 신고가를 돌파할 텐데 다시 밑으로 끄집어 내려올 수 있다 했어요. 그때 우리는 눈치 빠르게 10월 14일에 반도체 소부장들을 한번 지켜보자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질 땐 같이 빠져요, 이날. 그죠? 옆에 이 동생들이.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돌려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 원익 IPS,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 슬슬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보유한 기업들 반도체 많아요. 이 원익 IPS 보십시오. 빠졌다가 이렇게 돌리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지금이 10월 25일 영상인데 영상이 헤비해질 것 같아서 라이브 참여하세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10만 원을 확 넘기면서 종가 마무리하는 것은 후반 적어도 오늘까지는 일단은 이 부분을 잡아두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깨는 신호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말씀드렸던 거 보게 되면 제가 과거부터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심택이라는 녀석이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하락했다가 이렇게 지금 오늘 돌렸죠. 자, 원익 IPS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이 같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보자라고 했었는데 실적 발표 나면서 같이 빠졌다가도 35% 올랐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 누르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 커버리지 도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 봐요. 지금 이 원익 IPS의 2대 주주는 누구죠? 삼성전자죠. 1대 주주는 누구죠? 원익홀딩스죠. 그러다 보니 이게 3배 올랐죠. 원익홀딩스는 몇 배 올랐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6배 올랐어요. 왜?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의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오늘 이 후속주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잡아둔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많이 빠졌던 업종을 들어올린다. 2차 전지, 그 다음 지주사, 화학주, 그 다음 현대차까지. 그리고 나서 얘는 꿈틀거리지 못하게 10만 원이라는 가격에 딱 위치시킨다. 정확한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이제 라인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이제 돈벼락 나올 차례 됐어요. 돈벼락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팔아야 된다는 건가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지 말아야 되죠. 왜? 내일
공식적인 발표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58,000원대의 슈퍼사이클입니다라고 해서 도와드릴 때 분명히 중소형주라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심택, 원익 IPS. 둘 다 지금 보게 되면 폭이 다르죠. 3배씩 올랐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로보티즈, 뭐 클로봇, 막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의 역할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의 1등 주역으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전략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과거에 57%까지 지분을 보유했던 부분에서 지금 52%이기 때문에 더 싸게 매입하고 싶어 한다. 10만원대에서 고매도 쳤던 물량은 상환을 최대한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오늘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끌어올리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이닉스 보시게 되면 똑같이 실적 발표 오늘 냈어요. 근데 끌어올리죠? 왜죠? 바로 오늘까지는 삼성전자를 잡아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해되셨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또 흔들릴 것 같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9605-8463으로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내일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자, 100%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개 방송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제가 항상 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12월 12일 날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또 58,000원대에 보유한 거 보유하시되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원익홀딩스, 참고로 원익 IPS도 오를 텐데요. 이왕이면 돈은 누구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원익홀딩스도 공략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정확히 인생의 선배님들께 보내드렸어요.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지나고 볼게요. 우리가 10월 달에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실적 발표 나와도 그대로 가보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익 IPS라는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를 과거부터 공략을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누구나가 돈은 한정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른 논리가 아니고요. 이런 논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 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한 20% 30%잖아요.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어때요? 얘 수혜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더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이 3배, 4배씩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를 보유한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도 어차피 나중에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돼요. 13만원 더 상향돼요. 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역시나 얼마죠? 10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목표 주가 상향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40만원, 80만원, 이제 200만원 넘어가니까 250만원짜리 보고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증권회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외국계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 발표 기점으로도 우리는 중소형주를 통해서 뭐죠?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에 여러분들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왜? 나중에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인 바로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포트를 10% 정도만 짜 보는 전략을 했잖아요. 자, 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종목은요, 원익 홀딩스처럼 자회사의 원익 IPS라는 바로 맞아요. 그 삼성전자에서 1위 주도를 들고 있는 이 기업의 지분을 최대히 주고요. 로봇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과거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항상 삼성전자 움직이고 나서 방향성에 투자할 때 원익 IPS가 3배 올랐죠. 그리고 원익 홀딩스가 지금 6배 올랐죠. 똑같습니다. 요게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그렇지 과거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의 화랑기 때 가장 나중에 움직였어요. 이게 6배까지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지금 월봉 차트로 아직 1.5배도 안 올라와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3배 정도 나올 텐데 요 종목 누구나 돈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성전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맞아요. 이 소위 말하는 모찌라고 하죠. 이걸로 사용해 보세요. 010-9605-8463입니다.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포트폴리오에 10%, 20%만 담아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요거 한 두세 배 올랐을 때 야 삼성전자지 추가 매수 할 수 있네? 왜?
나중에 주가는 내일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무엇이죠?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도 이 녀석은 로봇과 반도체의 두 가지의 날개를 달았다는 뜻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선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일은 어떤 이벤트가 있다? 바로 실적 발표, 앞으로 얼마나 벌어들일 건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다. 거기서 HBM, 젠스랑소 지금 국내에 오잖아요. 요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실적이라는 부분과 확신에 대한 부분, 이번에 찌라시 나왔던 이름 다 제껴버리면서 주가는 바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건 사이클에 대한 논란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당시엔 통과하지 못했어요. 뭐를요? HBM을요. 지금은요, HBM 통과됐어요. 목표 주가는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과거에 있었던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썩은 물량을 한번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린다고 했죠? 이때 당시엔 코로나 팬데믹, 이때는요, 맞아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갔었다. 왜죠? 공장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주려고 해도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요는 한정적인데 그래서 신차 사러 가니까 1년 기다렸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때와 지금은 다른 건 뭐냐? AI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 무인 자동차, 자율자동차. 결국 뭐냐면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슈퍼사이클이에요. 지금 과거의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 여러분과 같이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010-9605-8463입니다. 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시황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로봇과 반도체의 두 가지 날개를 할 종목도 10% 20%만 편입해보세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500만원 1000만원 보유하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소액으로라도 보유하시게 되면 나중에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도 얘는 미친듯이 날아가네. 근데 걔도 삼성전자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요걸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아주 코멘트가 적절했네요. 제인스랑 뭐라고 나와 있죠? 한국 국민 기쁘게 할 발표가 있다. 삼성 등 깜짝 행동이 나올 거야.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그 세븐 올트버디라는 사람이 와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물동 다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혹시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물량을 소화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무조건 주고 갈 거예요. 왜? 물량 공급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쇼티지니까. 그러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왜 삼성전자에게 TSMC의 물량을 주려고 한 걸까요? 혼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내일도 역시나 우리는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에서 이들의 장난질에 속지 않으면서 우리 삼성전자 킵고잉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똘망똘망한 중소형주 하나씩은 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면서도 뒷짐지고 야, 쇼를 제대로 하는구나. 괜찮아. 그래? 나는 이런 녀석 챙겨놨어.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자, 3번 남겨주시고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요. 돈벼락이라고 댓글 수천 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많은 곳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60세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종목을 어이없는 가격 팔지 않고 미리부터 조정 나올 수 있는 건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파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알고 있는 조정은 두렵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죠. 자, 우리는 중소형주를 일부 깔고 가는 전략 가장 중요하고요. 내일 8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숫자 3번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의 사랑, 그리고 댓글, 뭐죠? 돈벼락이라는 사랑. 58,000원대에 유지했던 부분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돈벼락이라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채널입니다.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